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은 로이빅스 두 대표님이 함께 출연을 하는 날이죠. 매주 월요일마다 두 대표님이 함께 이 자리에 오셔서 이번 한 주를 좀 이끌 만한 테마를 들고 오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테마가 얼마나 갈지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과연 누구의 테마가 더 시장의 주도주가 될지, 시장에서 상승 동력을 더 받을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 이 결과를 위해서 각자 들고 오신 테마 안에서 두 세트씩, 두 종목씩 뽑아와달라고 했거든요. 주간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주간 상승률을 집계해서 다음 주에 승패를 가려볼 예정이니까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누구의 테마를 더 응원한다, 나는 이 테마가 더 갈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나는 누구의 테마를 더 응원한다 라고 여러분들의 응원의 목소리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바로 한번 우리 로이빅스 대표님과 함께 과연 어떤 테마를 들고 왔을지 한번 살짝 맛배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준비되셨나요? 네네. 자, 일단 지난주에 준비했던 업종이 사실상 이제 조금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아니죠. 이번 주에는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업종들 좀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특별히 지금 이슈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업종, 반도체 업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 왜 준비했느냐? 지난주에 제가 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엔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업종으로 좀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준비했는 업종이니까 방송까지 시청하시면서 여기서 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또 두 가지 준비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더욱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엔 제가 이겼죠. 제가 선택했던 우주항공 테마. 사실상 그때 당시는 뭐 재료 소멸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듯 근데 좀 아쉬웠던 건 제가 생각했던 그 수익률이 아니었어요. 저는 조금 더 드라마틱한 한 10%대에서 20%대 조금 더 활기찬 수익률을 좀 원했는데 시작이 또 시작인지라 굉장히 또 아쉽게 소폭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에는 제가 또 메타버스를 준비를 해왔는데 아실 겁니다. 우리 또 같이 공략했던 종목들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이슈로 또 제가 메타버스를 갖고 왔는지, 이번 주 정말로 움직여줄지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이번 주도 한번 기똥찬 수익 챙겨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월요일마다 테마 배틀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과연 우리 두 대표님이 들고 오신 테마가 있었잖아요. 우리 로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을 들고 오셨고, 빅스 대표님은 우주항공을 들고 왔는데 과연 누구의 것이 더 승리를 했을지 그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황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3.23% 상승했고, 오비고 같은 경우에, 그리고 MC넥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빅스 대표님의 우주항공은 그래도 테마도 좀 붙으면서 AP위성, 선암, 그래서 총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이번 주의 승자는 우주항공 테마를 픽했던 빅스 대표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할까요? 이미 앞서서 좀 자랑을 많이 하셨긴 했는데 일단 두 분 먼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방금 전에 인사말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주항공 테마 끝나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 상승은 아니었기에 조금 더 큰 폭의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 종목들은 사실 어느 정도 지나간 부분이고 여기에 따른 후발주 혹은 만약에 제가 선택했던 그 종목들이 눌렸을 때 타점은 노란 톡방 안에서만 제가 드릴 거니까 우주항공 테마에 좀 관심이 있다. 앞으로 조금 포트에 담아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까지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우주항공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지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밀고 있는 상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관련주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움직임이지만 어떻게 더 갈 것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더 갈 만한 재료거든요. 이 재료에 대해서 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추가적인 코멘트를 받을 수 있겠죠. 일단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로이 대표님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좀 아쉽게 패를 하셨게 됐는데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모멘텀은 남아있고 갈만한 섹터잖아요. 일단 전혀 아쉽다라는 말은 사실 뭐 거짓말이거든요. 별로 아쉽지 않았습니다. 네. 네네네. 아쉽진 않았고 네. 일단 뭐 증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야 되는 와중에도 사실상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있었고 상승하기가 좀 힘들었다. 그리고 재료도 좀 덜 붙어졌고요. 그렇지만 이제 두 종목이 사실상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 영향을 그냥 따라갔다라고 정도밖에 안 보이고 우리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훌륭한 그런 굉장히 뭐 미래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조금 시기가 안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제 좋은 종목이면 분명한데 지금 이제 좀 시장이 분위기가 사실 이제 상승하기 좀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가 어떨지 과연 주목이 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따라서 뭐 아까 빅스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뭐 자율주행 두 종목으로 뭐 어떻게 시장에서 뭐 굉장히 부각받을 종목이 그런 것들보다도 네. 뭐 충분히 대응 가능한 그 산업에서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이제 톡방 오시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나가요 자료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봐야 되는 거, 앞으로 봐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청 끝까지 하시고 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앞으로 시장 힘들 겁니다. 같이 대응하면서 전략 잡고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로이 대표님의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시장이 지난주에 좀 많이 약했죠.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도주 혹은 다음에 우리 시장을 좀 주도할 만한 다음 시장에서 힘을 써줄 만한 이 섹터군, 산업군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방송 도중에는 시간이 너무 좀 짧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노란 톡방이 존재하는 거죠. 함께하는 노란 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아침 장 시작 전부터 마감 후까지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주시고 또 산업군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또 종목까지 드리는데 이렇게 알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노란 톡방 안에 함께 해주셔야지만 받아볼 수 있거든요. 일단 시간은 약 4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2분이 지나게 된다면 우리 대표님들 만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시장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꼭 수익 날 만한 종목 오셔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표님 저희가 좀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로이 대표님께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로이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좀 낙폭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1.2%가량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시장이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한 2배 정도 많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양 시장이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 모두 팔자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좀 낙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늘 양 시장이 말 그대로 굉장히 혼조세예요. 혼조세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사실 뭐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시장이 증시가 좀 반등과 하락을 반복했다라고 하면은 오늘을 기점으로 뭐 신규 진입이라든지 뭐 물타기 이런 포인트가 나왔을 텐데 증시가 또 내일 약세를 보일 수 있고 모레 약세를 연속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관망하는 게 조금 유리하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우리가 그 차트를 보시면은 올해 이제 상반기에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2,500선에서
2,450선까지 조정을 받으면 2,450선까지 조정이 나올 것 같고 대략적으로 한 2,500선에서 좀 지지 라인을 만들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 우리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시장이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현재 뭐 시장 흘러가는 분위기라든지 미국 경제 지표라든지 모든 것들 다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좀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위주의 테마 성향의 이제 시장이 조금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체크하셔가지고 시장 대응 전략 잘 가지고 뭐 운영하신다면은 크게 이제 뭐 부담 우리가 그 동안에 사실 하락장이라는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뭐 잘 대응하시면 시장이 그렇게 뭐 마냥 뭐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대응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끝까지 좀 완벽한 대응으로 끝까지 열심히 이제 목표가까지 다 진입하시길 그렇게 좀 네. 바랍니다. 뭐 이게 네. 뭐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말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이게 과연 좋은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이 시청자분들 지금 혼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어, 좋은 말이 오, 맞나 이러면서. 근데 이제 뭐 시장이 안 좋다고 자꾸 이제 그쵸. 좀 비관적인 얘기만 말씀을 맞아요. 드리면 과연 맞습니다. 누가 이걸 보겠나 이런 생각이 어. 들어가지고 중간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이 오늘로써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중간에 경로를 바꿨다. 아.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어 주시려고 하는데 시장은 오늘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장 속에서도 이 안에서도 좀 어떻게 시장을 이겨나갈 만한 종목이 있을까, 이 산업군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침 장 전부터 장 마감 후까지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지 브리핑도 해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종목까지 드립니다. 나도 이런 다양한 혜택 받아보고 싶다. 나는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대응을 철저하게 세워봐야겠죠.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주도주보다는 테마주들 위주로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어찌됐든 테마주라는 것은 네. 지금 시장에 맞게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슈에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수급이 이슈에 따라서 계속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이제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테마의 흐름인 거고 우선 아까 전에 로이 대표님이 좀 긍정적인 멘트를 좀 날려주셨는데 저도 여기 추가적인 첨언을 좀 하자면은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시장은 하나의 방향성으로만 꾸준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잠깐 지수 차트를 좀 올려놨는데 지금 보신다면 최근 11월 달부터 12월 말 그리고 1월 초까지는 꾸준하게 지수 자체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반등 구간이 반드시 올 수 있는 구간이 바로 현재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월 달부터 지금 이 상승 부분에 대한 반납폭이 한 절반 정도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역시나 좀 반납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코스피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폭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여기서 조정이 더 일어날까? 아닐까잖아요. 사실 지금 시장에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건 두 가지 리스크를 조금 챙겨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홍해 리스크가 있겠죠.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이제 비춰지고 있는 이 에너지나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것들이 시장에서 지금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연도까지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반등세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던 건데 지금 4분기의 실적들이 지난주부터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 막상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상치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좀 약간 벗어나는 듯한 흐름을 보이니까 시장이 여기서 약간 다소 실망감과 그리고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상승 부분에 대해 매물을 좀 뱉어내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증시가 존재했던 시간 대비했을 때 꾸준하게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한 번쯤은 있어야 하는 일인 거고 이조차도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다른 이슈로 더 퍼지게 될 거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겠고요. 실적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연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기반영되고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주가 메리트가 있는 저점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구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장기 이평선에 맞닿아져 있는 기술적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반등을 조금 기대를 했지만 소폭 좀 아쉽게도 오늘 좀 장중 등락폭이 좀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게도 좀 오늘 손절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만간 이제 반등 지지 구간이 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뇌동매매보다는 침착하게 내 종목들이 정말로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맞는지 아니면 시장에 따라서 그냥 거래량 없이 메말라서 하락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조금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주식 방송 보기 싫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오늘로써 시장이 마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갈 만한 테마를 미리미리 선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테마 배틀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테마 배틀을 할지 앞서서 또 살짝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로이 대표님께서는 반도체를 들고 오셨고 빅스 대표님께서는 메타버스를 들고 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두 테마 모두 다 이슈도 붙고 있기 때문에 더 갈만하거든요. 과연 어떤 테마가 더 갈지 누구의 종목을 받고 싶을지 오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로이 대표님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로이 대표님은 오늘 반도체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네. 반도체 그러면 살짝 또 설명을 해주셔야죠. 왜 들고 왔는지.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정부에서 지금 대규모 투자를 네. 하겠다. 뭐 20년 정도 걸리지만 뭐 반도체 클러스터를 뭐 완벽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사실 제가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반도체가 지금까지 사실 이제 오를 만큼 올랐고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네. 사실 지금 또 XR 관련된 이슈가 갑자기 또 나오고 있네요. 이러면 또 메타버스 업종이 또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단 오늘도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승자는 빅스 미리 이렇게 또 되는 지금 건가요? 아래 이 밑작업을 좀 해두시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제 뭐 남자가 그죠? 네. 남자가 뭐 이거 미리 질 거라고 깔고 가는 건 아닌데 어.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쭉 보다 살짝 보니까 지난주와 좀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갑자기 XR 관련된 이슈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메타버스 업종이 부각을 좀 받을 텐데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슈팅이 나와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걱정은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반도체 업종 사실 이제 최근까지 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서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 테마는 좀 강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클러스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갤럭시 24 이 갤럭시 시리즈의 온디바이스 AI 이렇게 또 연관이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 살짝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온디바이스 AI랑 CXL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반도체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DDR5라든지 네. 뭐 HBM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시장 먹거리들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정부에서 반도체 투자와 우리가 K-칩스법 때 우리 반도체 업종들이 급등이 나왔던 거를 뭐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세액 공제 효력을 좀 연장해주겠다 이러한 이슈가 나왔는데 이것 또한 사실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들에게 세액 공제라는 건 굉장히 큰 호재성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부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 가량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주식시장에 어차피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라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증시가 조금 오늘 좋았다라면 좀 더 강세를 보이지 않았을까 좀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있겠죠. 당연히 이제 전방 기업 SK하이닉스가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 상회 전망인데 일단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예상치를 상회했을 때 과연 이제 국내 증시의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크게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저희가 또 라방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의 또 댓글이 계속해서 남겨지고 있는데 우리 CXL님께서 전 CXL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한 표를 드립니다라고 우리 로이 대표님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여기에 또 보답을 해주셔야겠죠? 뭐 참 이게 그죠? 뭐 내 닉네임이 이거라고 이걸 응원한다. 뭐 이거는 사실 좀
신빙성 없는 그냥 그럼 저는 이제 빅스 아니고 메타빅스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메타빅스로. 네. 뭐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반도체든 메타버스든 뭐 양 테마가 사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테마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시장 굉장히 어렵지만 뭐 테마로 인해서 이슈로 인해서 좀 이제 급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에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종목은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 일단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관련주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후공정 관련주들이 사실 이제 시장에서 조금 움직일 때가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지금 최근에 급등 이후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또 조정을 받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고점 기준에서 저항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닥에 보시면 또 지지라인은 또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구간 보시면은 지지라인 좀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기존에 있던 박스권 상단 터치하면은 다시 한번 지지받고 좀 튀어 올라줄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결국은 이 구간이 지지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최근에도 다시 한번 좀 증시적인 부분에 의해서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지지 구간 터치하면은 또 탄력적으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구간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두 개 다 설명해 주셔야죠? 두 개 다요. 네. 오늘 또 역시 자신감이 좀 부족해서. 왜냐하면 저희 네. 또 함께하는 방에서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 메타빅스라고 이름을 바꾼다라고 했더니 너무 잘 어울린다고. 제가 별명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이제 찍스 맞아요, 붙고 지금 맞아요. 뭐 메타빅스 붙고 뭐 스만 들어가면 전부 다 빅스네요. 네. 네, 일단 메타빅스 전에 뭐라고요? 찍스라고 또 찍스는 찍으면 상한가 이래서 제가 찍스라고. 또 찍스라고 진짜 뭘 잡기만 하면 자꾸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네, 찍스처럼 또. 야 이거 뭐 지금 분위기가 2대1로 가는 분위기네요. 또 어떻게 보면 지난번처럼 좀 편파적인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이번 주에 충분히 보여줄 거기 때문에 네네. 와. 여러분들 뭐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난 다 필요 없다. 사실 이게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네. 2대1 같아요. 근데 이 2대1이 아닙니다. 저희가 인이어를 끼고 있는데 네. 여기 뭐 여기 관계자들 비롯해서 이게 2대1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한 3대1, 4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소 뭐 이렇게 좀 분위기가 사실 좀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함께하는 방에서 로이 대표님도 화이팅이라고 지금 따봉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위로는 되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나머지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두 번째 종목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차트 보시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끼가 많은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흐름 보시면은 굉장히 상승 이후에 조정 나오고 또 재차 상승 나오고 이런 움직임 보여줬는데 거래량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래량 중에 양봉 거래량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매집이 이루어졌고 지금 최근에 바닥 찍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추세적으로 볼 때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끼 제가 왜 이걸 오늘 왜 준비했냐면 지난주에 어쨌든 뭐 본의 아니게 그죠? 지난주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번 더 슈팅을 나와주면은 고점만 좀 찍어주면은 우리가 상단에 지금 보이시는 이런 거래량 매물대가 몰려 있는 이런 구간만 돌파가 나오면 제가 이번 주는 좀 승기를 좀 잡지 않겠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을 충분히 다시 한번 받고 있고 그리고 4,250원대 단기 저항대만 돌파한다면 이거 충분히 승산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네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번 주는 정말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좀 강합니다. 네네. 네, 일단 이번 주에는 난 자신감이 있다라고 우리 로이 대표님께서 자신감을 표출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 로이 대표님께서 반도체를 들고 왔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 발언 플러스 알파로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언급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하락장 속에서도 이 온디바이스 AI, CXL 쪽으로는 수급이 좀 붙고 있는데 일단 두 개를 들고 왔어요. SFA 반도체 그리고 서플러스 글로벌 이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과연 이 두 종목이 우리 대표님께서는 충분히 갈만하다라고 했거든요. 과연 갈 수 있을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시장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꾸준히 우리에게 수익을 드리고 있거든요. 나도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수익도 받아보고 이 시장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을 대응하는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일단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만의 원탑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6%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는데 단 2거래일 만에 12% 넘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찍스라는 별명이 또 붙은 이유가 자이언트 스텝 때문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찍었더니 30% 넘게 수익을 드렸는데 나도 이런 식으로 수익 한번 받아보고 싶다. 오늘 또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아니라 우리 로이 빅스 두 대표님과 함께 계속해서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두 대표님의 종목 플러스 알파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짧습니다. 지금 25분 정도 남았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시장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한번 시장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우리 이번에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빅스 대표님께서 들고 오신 테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빅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정도로 일단 메타버스로 수익도 많이 내셨어요. 맞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맞아요. 그렇죠? 네. 또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아, 네, 왜 그렇죠. 들고 왔는지. 자, 설마 여러분,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자랑하려고. 당연히 아니죠. 네. 자,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방송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드실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뭘 하죠? 다음 주 증시 한번 살펴보는 미리 살펴보는 체크해보는 시간 갖잖아요. 자,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번 주 중에서 이벤트가 있었던 테마가 바로 메타버스 테마입니다. 메타버스 테마는 최근에 움직임이 크게 있지 않았다가 갑작스럽게 또 하나의 이슈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 다른 호재성 이슈들이 지속해서 터지면서 최근에 움직인 거랑 좀 다른 수급세도 동반되고 있는 그런 상승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 기술주로서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뿐더러 아무래도 지금 확실하게 시장의 주도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테마성에 따라서 이 시장의 수급세에 이제 어느 정도 뭐 윗꼬리도 달아주고 슈팅도 나와주고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는 테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이런 테마성이 있는 그리고 오히려 좋은 이슈들이 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우리가 단기적으로 짧게 좀 공략을 한다면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도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을 들으셨다면 아실 겁니다. 제가 그때 알려드렸죠. 이 애플에서 메타버스 기기 이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바로 비전 프로라고 해요. 왼쪽에 보시면 고글 같이 생긴 게 있죠. 근데 이 고글이 메타버스 기기라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쓰고 있는 걸 갖고 왔는데 좀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기기만 좀 들고 왔어요. 네네네. 네, 고글처럼 이제 쓰는 그런 이제 기기인데 네. 사실 이 이슈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슈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LG전자에서 최근에 또 M&A 관련된 맞아요.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따라 또 메타버스에 대한 기업들도 인수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또 반도체도 분명 좋습니다. 시장이 반등할 때 같이 올라가는 아직까지는 주도 테마가 그래도 반도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하지만 제가 선택한 메타빅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수급세가 원활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PPT를 보시면 여러분들 화면상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전자 가상현실 기기에 시장을 진출하겠다라고 선언한 점도 얼마 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이 2030년까지 1조 3,034억 달러까지 이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나온다면은 메타버스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왔던 종목들이야 좀 조정이 나오겠지만 지금 선침의 관점에서 반대로 봤을 때는 공략하기가 굉장히 좋은 타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좀 움직여줄 테마로 메타버스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메타빅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메타버스 관련주를 좀 공략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네. 공략을 했었잖아요. 그때 또 찍스라는 별명이 붙은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사실상 이 종목을 공략할 때쯤에 이 종목을 픽했던 이유는 사실 최근에 뭐 서울의 봄이나 노량
이런 영화, 이 굵직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상 콘텐츠에 좀 주목을 하다가 여기에 또 메타버스까지 곁들여진 종목까지 함께 공략을 좀 해본다면 재료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체크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자이언트 스텝의 차트를 잠깐 같이 볼 건데 지금 저희가 공략했던 게 12월 달 중순에서 말 부근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공략을 했었는데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 소폭 하락한 이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상한가까지 말아 올렸습니다. 상한가까지 거의 이날 한 28%대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시간 내에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줬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수급이 너무 좀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너무 좀 난항을 겪고 있다 보니까 가는 종목들이 또 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자이언트 스텝도 그때 상한가에 가까이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수급들이 지금 연이어서 시장의 하락 영향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포착하기가 오히려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라 이 메타버스 컨텐츠에 대한 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애플 비전 프로 자체가 지금 말이 조금 많습니다. 최근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호재성으로는 작용이 되고 있지만 이 비전 프로가 출시됐을 때 그 안에서 할 수가 있는 컨텐츠가 다소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약간 이 의문들이 시장에서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충해 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어디겠어요? 메타버스 컨텐츠를 개발하는 기업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 역시나 자이언트 스텝도 같이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 종목 거의 하락 VI까지 한번 찍었던 것 같네요. 9.3%대까지 하락을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잡기 굉장히 좋은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또 두 번째 종목도 갖고 왔는데 이 롯데 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이에요. 롯데 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역시나 요즘 수급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막상 지금 딱 위치상으로는 이걸 공략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위치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지지 구간이 잘 받쳐지면서 올라가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이 하락세 음봉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어요. 한 번쯤은 음봉이 나올 겁니다. 그 구간이 어디까지의 지지 구간이 받쳐질지 그리고 단기 이평선이 따라 올라가면서 이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저는 다시 한번 재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지금 월봉상의 차트로 봤을 때 이 종목 드디어 수급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저항대가 돌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지금 크게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위치 자체가 조정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지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큰 조정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인 지지 캔들이 조금 나와준 이후부터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오히려 신고가까지도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지금 수급세로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좀 하고 있네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빅스 대표님께서는 메타버스 테마를 들고 왔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큰 이벤트가 뭐냐면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또 일정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또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데 일단 관련주로 첫 번째는 자이언트 스텝, 두 번째로는 롯데 정보통신을 들고 왔거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또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로이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로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메타버스 테마 내에서 두 종목을 들고 왔잖아요. 이 네네. 테마 정말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앞서서 얘기했을 때 반도체가 더 빨리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뭐 메타버스 업종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뭐 특별한 코멘트보다는 네. 이런 말씀 좀 짧게 드리고 싶네요. 이번 주는 내가 이겼구나. 오. 이런 느낌적인 느낌. 혹시 이런 이유가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굳이 이유를 찾자면 네. 이제 뭐 좀 성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제 롯데정보통신처럼 이렇게 네.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사실상 이제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 상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리 맥스 대표님이 그 종목 뽑는 거 보면은 네.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잘 나오고 뭐 크게 상승도 나옵니다. 상한가도 맞아요. 가고 좀 어감이 안 좋지만 찍스라는 아. 그러니까 별명도 찍스. 붙을 정도로 네. 뭐 상한가도 잘 잡아내고 하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좀 성향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동안에 사실 방송 내용을 보셔도 네. 이렇게 좀 슈팅 나오고 한 종목들 일단 제가 좀 거르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메타버스 업종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다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업종도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난주 맞죠? 네, 지난주죠. 지난주에 제가 메타버스 업종을 좀 이야기를 다뤘어요. 네. 분명히 이제
그동안에 사실 이제 매년 이제 상반기에 항상 메타버스 업종이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시장에서 좀 단기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에는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근데 올해는 저도 조금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들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그냥 업종과 상관없이 산업과 상관없이 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저거 나오면 사실 거예요? 사실 건가요? 저는 항상 전략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려요. 고점에 있는 쪽 추격 매수해도 됩니다. 갑자기 말이 근데 굉장히 이제- 빨라지셨네요. 근데 이제 네. 여기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이 주식 초보분들, 네. 주린이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손절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 맞아요. 자, 문제가 뭘까요? 자, 분명히 올라가는 건 알아요. 더 올라갈 것도 알아. 근데 그 종목 샀을 때 조정이 나오면 얼마나 깊게 들어올까요? 그렇죠. 자, 여기에 따라서 이 조정이 5%만 나올 수도 있고 10%만 나올 수도 있고 15%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예상치들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한 다음에 나는 이 구간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서 일부 평단가를 낮춰놔야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진입을 한다면은 사실상 주식에서도 어떤 주식이든 사실 지금 이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롯데정보통신도 굉장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잘 잡고 평단가를 낮춰가는 그런 분할 매수 전략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시장이 너무 흉흉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흉흉해요. 흉흉해요. 그냥. 뭐 시장이 어떻게 되려는 것처럼 지금 이- 2시 네. 이후에 시장이 더 빠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시장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네. 제 질문이 좀 왜곡된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이제 그 애플의 비전 프로를 예. 왜냐면 비전 프로를 쓸 거냐고요? 왜냐면 이게 업종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제가 순수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 왜 우리 저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은 네. 이게 예전에 우리 3D 안경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스마트 글래스. 솔직히 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저게 과연 한국인들 성향에 맞을까? 이게 뭐 쓰고 끼고 하는 거 안 근데 좋아하잖아요. 사실 가격 자체도 좀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기업들이 여기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이게 뭐 종목 주식 이런 것 떠나서 그냥 개인적인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저도 저런 게 뭐 B2C로 과연 많이 갈까? B2C를 그러니까 개인이 소비하는 것보다는 아마 B2B나 B2C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수요가 좀 창출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저거를 200만원씩 주고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그렇지 좀 살 것 않나요? 같아요. 저는 원래 좀 이런 약간 기기적인 부분을 되게 오. 좋아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원래 어, 기계를 좋아해요. 네, 저는 원래 진짜요? 기계를 좋아해요. 기계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게 만약 출시가 되면 한 번쯤 사가지고 써볼 의향이 있어요. 굉장히 그 안에서 뭔가 좀 이루어지는 또 이제 낭떠러지 떨어지고 그런 막 체험도 해볼 수가 있고 한 달 쓰시면 제가 볼 때 한 달 쓰시면은 어지러워서 뭐 이제 또 당근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막 중고로 또 나온다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메타 이제 빅스가 사용했던 그렇죠. 애플 메타빅스가 비전 프로. 사용했던 이제 이 비전 프로 네. 절찬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테마별 대결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로이 대표님께서 들고 온 거는 반도체였고 빅스 대표님께서는 메타버스를 들고 왔는데 각각 테마 내에서 두 종목씩 들고 왔어요. 이 두 종목이 과연 이번 한 주 동안 얼만큼 갈지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모두 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대표님들께서 수익도 잘 내시고 함께하는 방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한 분만이 아니라 두 분의 코멘트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원탑 종목으로 들고 왔었던 종목들의 수익률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6%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에이티나움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 2거래일 만에 12% 넘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상한가 말아올린 종목들도 너무 많죠. 자이언트 스텝, 폴라리스 오피스 등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나도 이런 종목들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진짜 나쁜 것도 아닌데 흉흉합니다. 이런 흉흉한 시장 속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우리 두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확실하게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은 약 12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 장에서 우리가 받아볼 만한 종목 플러스 알파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도 모두 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시 후 우리 지난주에 승자였던 빅스 대표님의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이 테마 배틀에서 이겨가지고 원탑 종목을 이번 주에는 저 혼자만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원탑 종목을 또 그만큼 좋은 종목으로 또 준비를 해왔겠죠. 제가 선택한 이번 주 테마에 어떠한 종목들이 또 움직여줄지,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면 더 좋겠지만 이 메타버스도 메타버스고 또 다른 테마의 종목들도 우리가 같이 챙겨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종목은 저출산 테마에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분명히 앞서서는 뭐 반도체나 메타버스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언급을 많이 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왜 저출산에 대한 이 종목을 갖고 왔을지 또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요즘에 저출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기존에 지금 꾸준하게 합계 출산율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충분히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될 그럴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 연도에 또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여기 정부에서 항상 내놓는 게 있죠. 이 선거 때마다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을 매일같이 꾸준하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통해서 저출산주 한 번쯤은 재상승해줄 그럴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종목인지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보자면 궁중비책. 이거 사실 궁중비책 하나만 들어도 다 아실 겁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초록창 있죠. 초록창 같은 데다 이제 검색을 하나 해보시면 어느 기업이신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궁중비책뿐만 아니에요. 포장사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궁중비책보다 이 포장 사업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내나 해외 시장에서 영업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이 포장 사업에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분유를 포함한 분말식품의 상단에 위치한 POE, POE는 조금 더 얘기해 드리고 POE를 제조해서 국내외 시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POE가 뭘까요? POE. 영어만 들으면은 이제 이 POE가 무슨 원소 단위 같고 무슨 굉장히 기술적인 이 알파벳들이 추격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POE는 말 그대로 분유 같은 거에 상단에 캡 있잖아요. 캡을 뜯으면 뭐가 있어요? 거기 안에 이 뚜껑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네. 찍 하고 뜯는 거. 그걸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 해당 기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저출산 정책을 내세워요. 그러면 막상 여기에 청년들과 이 청년층에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매출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게 어떤 게 될까요? 바로 분유입니다. 분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유 매출, 뚜껑 매출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함께 매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직접적인 차트를 잠깐 볼 건데 차트를 제가 깜빡 잊고 수정을 조금 안 해온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조금 더 내려왔어요. 여기에요. 여기. 지금 대략 한 7,000원대 초반 위치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이 차트의 흐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종목 굉장히 저점을 오랫동안 다져왔어요. 대략 한 지금까지 한 6개월 좀 넘게 다져왔는데 그 전의 차트로만 보더라도 역시나 바닥을 잘 다져놓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다질 때마다 수급이 동반된 상승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연이어서 나온 상승들 중에 공통점이 어디예요? 이 고점을 넘질 못합니다. 어디요? 7,000원을요. 근데 이번에 저출산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대장주들 삼성출판사나 아가방컴퍼니 같은 이 종목들이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이 종목도 역시나 그때 당시에 수급을 강하게 흡수를 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장대 양봉이 어디를 돌파를 했다? 강한 저항대를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뚫어버리면서 올라갔고 이 해당 상승 부분부터 지금 시장이 연이어서 하락하기 전날까지는 그래도 지지 구간이 잘 받쳐졌던 차트였어요. 근데 좀 아쉽게도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매물이 또 강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다시 한번 7,000원대 위치하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상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좀 머무르고 있다. 어디예요? 기존의 저항대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저항대가 뚫리면 지지대가 된다. 그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대 역할을 강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산주 지금 최근에 부각됐고 아직까지는 조금 쉬는 흐름이 강하지만 쉴 만큼 쉬었습니다.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자, 여기에서 한 번쯤 또 한 번 이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우리 같이 공략을 해서 또 수익 챙겨봐야겠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테마의 순환이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이 저출산주 머지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랑 저출산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 오셔서 제가 이 해당 종목들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이번 주만큼은 꼭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빅스 대표님의 원탑 종목은 저출산 관련주였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사실 최근엔 좀 쉬고 있지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종목들이 빠르게 튀어오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미리미리 좀 선취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차트 흐름을 보자면 지금 진입하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7,000원 구간에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저출산 관련주 튀어오를 때 수익을 한번 크게 보면서 그때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선취매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전략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시장이 하락하든지 상승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야 됩니다.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수익을 너무나도 잘 내시거든요. 또 함께하는 방에 오시기만 한다면 이 두 대표님의 이런 수익률들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럽다. 오늘의 원탑 혹은 이번 주 원탑으로 또 얼만큼 우리 대표님들이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지 모릅니다. 나도 수익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 4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돼요.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도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대책들 한번 마련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3분 남았거든요.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일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들께 각각 오늘의 또 소감을 한 말씀씩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로이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자,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원탑 종목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지지 흐름 안에 있는 것 같고 뭐 주봉상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굉장히 이제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거 자유니까요. 아, 네네네. 찍스가 상정한 종목인데요. 아, 네네네. 우리 자유잖아요. 그죠? 아, 그쵸, 그쵸. 종목이 좋아 보여요. 아. 그리고 일단 오늘 소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장이 최근에 이제 좋지 못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고 웬만히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면은 사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 관점이라든지 혹은 뭐 기 종목들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좀 대응하는 그런 구간이 왔으면 싶은데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내일 시장이 또 연이은 하락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 그 미증시가 국내 오늘 그 야간에 선물 증시가 쉬죠. 그러니까 또 일단 방향성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내일 시장도 뭐 좋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대응 과정의 연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신규 종목 제외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대응이 좀 어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오늘 라이브 방송 통해서 조금 그 해법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빅스 대표님께도 소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이 대표님이 분량에 좀 욕심이 많으신지 제 시간을 다 뺏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주에도 제가 자신 있습니다. 지난주 우주항공도 자신 있었지만 네. 생각보다 시장에 또 영향에서 좀 아쉽게 상승이 조금 나왔어요. 근데 이번 주만큼은 시장의 반등도 예상이 되고 메타버스도 그만한 호재들을 다 알고 있고 그렇다면 사실상 시장에 반등 나온다면 이제 크로스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두 대표님 모두 이번 주에는 꼭 나는 우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대표님들의 관심주들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